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7일 도쿄에서 973명, 카나가와 386명, 사이타마 247명, 치바 258명, 오사카 357명, 아이치 227명, 효고 211명, 후쿠오카 18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9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7만 6,300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7만 7,01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23명, 도쿄에서 18명, 카나가와에서 9명, 홋카이도와 치바에서 각각 6명 등 총 9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5,38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40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5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4,404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97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97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4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3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53명으로 전체의 약 36%, 40대에서 50대는 총 290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18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1명 증가한 15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96,507명, 누적 사망자 수는 82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참여한 예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긴급사태 선언 중 여당 고위 간부가 심야까지 긴자의 클럽을 찾은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さて、今日はまず与党に猛省を求めたいと思います。 야당이 꺼내든 것은 긴급사태가 한창인 때 여당의 간부가 심야까지 긴자의 클럽을 방문한 문제입니다. 自分たちは守らないで国民の皆さんに要請をして守らないと罰則を犯す、これめちゃくちゃじゃないですか。国民の皆さんに20時以降の外食、飲食、また不要不急の外出をですね、ぜひしないように協力している中で、このような事態が発生したことについては大変申し訳なく思います。 이날 오후의 질의에서도 SNS で国会議員は上級国民と拡散されてるんですよ。えらい迷惑ですよ、私たち。これは総理として、国民にお願いをしている立場として、怒るところじゃないですか。党でそのようなことは慎むようにということを決めてますので、党の方でしっかりそれは対応してもらう。蓮舫さん。いや、慎まなかったからこういう事態になってる。 한편 다음 달 7일 종료되는 긴급사태 선언,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 코로나 대책 분과회 오미 회장은 緊急事態宣言を出したことの効果というのが、おそらく今週の末、あるいは来週の初めに分かると思います。で、それが解除の方法、あるいは解除の時期等に、私は重要な影響を及ぼすと思っております。 스가 총리는 다음 달 7일의 며칠 전을 기준으로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장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3주간에서 1개월 정도의 연장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일본 의사회도 긴급사태 해제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多くの国民の皆様が本当に我慢をしていますので、今回解除されるとその緩みはですね、その度合いがかなり強烈なもの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も解除は慎重にやるべきだろうと思います。 그렇게 된다면 걱정인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야당은 수입은 잃고 거리를 헤매는 분이 상당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政府の施策が届いてい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れば、菅総理の責任において即刻届けていただくお約束いただけますか。それはいろんな見方があるでしょうし、いろんな対応策もあるでしょうし、政府には最終的には生活保護というそうした仕組みもですね、最終的にですよ、そうしたこともしっかりセーフティーネットを作っていくという
それが大事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총리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 最終的に生活保護があ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あんまりですよ、この答弁。生活保護に陥らさせないためにするのが総理の仕事で政治じゃないですか。やはりまずは自分でできることはやはり自分でやってみる。そして家族や地域で支えてみる。それでもダメであったら、必ず国や地方団体がしっかり支えてくれる。最後はそうした国のですね、セーフティーネットもあるわけですから、そうしたことを信頼する社会を作っていきたいという形の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코로나 환자가 자택이나 숙박요양 중에 사망하는 것에 대한 추궁에는 大変申し訳ない思いであります。もう少し言葉ありませんか。心から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大変申し訳ない思いであります。そんな答弁だから言葉が伝わらないんですよ。そんなメッセージだから国民に危機感が伝わらないんですよ。菅内閣総理大臣。少々失礼じゃないでしょうか。私自身、まさに迷いに迷って悩んで判断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言葉が通じる通じないという、それは私に要因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私自身は精一杯これに取り組んでおるところであり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의 집단접종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접종 후의 경과 관찰석은 금방 자리가 찼습니다. 과연 실전 접종에서의 과제는 얼마나 발견되었을까요? 이날 시뮬레이션에서는 20명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원활히 접종이 진행되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접종의 과정을 크게 나누면 접종 전 문진과 접종 및 경과 관찰의 2단계입니다. 우려되었던 부분은 각 단계마다의 대기 시간과 접종 후 15분가량의 경과 관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밀집이 발생하는 것인가였습니다. 접종 직전 컨디션 등을 체크하는 문진에서는 의사 3명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대기석은 4-5명의 대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접종에서도 간호사 2명 체제로 진행되어 밀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접종 후 컨디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경과 관찰, 이 단계에서 20명의 대부분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접종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밝혀졌을까요? 自分の持病のことを相談されていたり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で時間がだいぶかかってるなと、そうしたことがちょっと目詰まりになっていくと、こなせる回数が減っていく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 실제 이날 시뮬레이션에서는 먼저 접종을 한 사람보다 나중에 접종을 한 사람이 종료까지의 시간이 배 이상 걸렸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 접종의 준비, 한편 집단 접종 이외의 방법을 모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카나가와현 오다와라시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의 개별 접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의료 종사자를 모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이날 전국 시장 모임은 국가의 개별 접종을 해야만 하는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苦労しながらですね、工夫しながら今この体制を整えている段階ということですね。その中で特にドクターの確保について大変苦慮していると、そのようなことを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러한 백신 접종에 대해 코너 규제개혁 담당상은 고령자의 접종이 빨라도 4월 1일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高齢者のワクチン接種が早くても4月1日以降になるということをお伝えをいたしましたので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가능한 한 다음 달 말부터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그 후 고령자, 기초질환자, 그 이외의 사람들 순으로 접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코너 담당상은 27일 밤 기자단에게 의료 종사자의 수, 백신을 공급하는 화이자사와의 거래 상황을 감안하여 고령자에게 접종은 최소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전망을 전국 지사 모임 등에 전달하였으며 공급 스케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는 3월에 접종 시설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며 준비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8일 새벽 스가 총리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담은 28일 오전 1시경부터 약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회담 후 기자단에게 스가 총리는 취임의 추기를 전했으며 미일 동맹의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긴밀한 연계를 확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先ほど
バイデン大統領と電話会談を行いました。就任をお祝いをし、日米同盟をさらに一層強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また、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て緊密に連携をしていく、このことにも一致しました。 또 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이나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사회 문제의 긴밀한 협력과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 양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한 협력 외에도 납북 문제의 조기 해결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기로 조정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에 대해 스가 총리는 대통령 당선 후 2번의 회담이었지만 지난번 회담보다 차분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깊게 하며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제대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에 대해 이번 전화회담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치러진 새롭게 바뀐 대학 입시 시험인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어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이 200여 명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대입 공통 테스트는 전국에서 53만여 명이 지원하였으며 1차 시험이 이달 16일에서 17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 입시 센터에 따르면 컨디션 불량 등으로 당일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추가 시험이 인정된 수험생은 1721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센터 시험의 전신인 공통 1차 시험을 포함해 사상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은 92명이었으며 밀접 접촉자인 수험생은 132명이었습니다. 대입 공통 테스트는 휴교에 따른 학습의 지연 등을 고려하여 본 시험이 이후에 치러지도록 되어 있어 수험생은 어떤 일정으로 응시할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시험이 인정된 수험생들은 이달 30일에서 31일 열리는 2차 본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백화점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가 27일 발표한 지난달까지 9개월간의 결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종 손익은 사상 최대인 347억엔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가 발표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그룹 전체 결산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줄어든 6,024억엔, 최종 손익은 전년 동기에 78억엔의 흑자에서 347억엔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점포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 올해 3월까지 1년간 실적 예상도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등을 바탕으로 매출 전망을 150억엔 낮춘 8천억엔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최종 손익은 광고 선정 경비 등의 절감으로 기존의 450억엔 적자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통신 판매 사업을 강화하고 진열대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리모트 판매를 강화하여 실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